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한강 다리 아래에서 그녀의 유골함을 아는 지은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소민아.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겨?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작게 떨렸다. 유언장 속에 적힌 그 이름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꽃은 오직 둘이서만 알던 비밀의 코드였다. 소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불과 사흘째, 지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소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는 먼지가 되어 그녀의 손에 안겨 있다. 비가 그녀의 뺨을 적시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매일 아침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민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다. 소민과 만난 건 5년 전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였다. 소민은 건축학과 선배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한옥의 곡선과 현대 빌딩의 직선을 꿈꾸는 로맨티스트였다. 지은은 문학을 전공하며 소설 속 사랑 이야기를 현실로 그리던 시인 지망생이었다. 그날 동아리 방에서 소민이 웃으며 말하던 사랑은 건물처럼 튼튼해야 해. 하지만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해라는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처음으로 떨렸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홍대 거리의 작은 골목 카페에서 소민이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이던 너는 내 유일한 설계도야 라는 말 이후 그때부터 둘이서는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꽃이라는 코드를 만들었다. 소민의 꿈속 하늘이 지은의 꽃 같은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비밀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모르는.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으니까? 지은의 어머니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집안이 산다고 늘 설교했고 소민의 아버지는 건축가는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숨겼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수록 더 불타올랐다. 첫 키스는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에서였다. 소민이 지은을 안고 이 모래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히 남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파도 소리에 섞인 그들의 속삭임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소민은 낮에는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은의 카페에서 스케치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소민의 어깨에 기대며 시를 썼다. 너의 손길은 봄비처럼 내 영혼을 적신다. 그 시는 소민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후 소민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민에게 적합한 남자와의 결혼을 강요했다. 소민은 지은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 라고 울며 말했다. 지은은 우리 함께 싸우자고 애원했지만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바꼭질을 해야 해. 나 혼자 떠나면 적어도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그날 밤 소민은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가족의 감시 아래로. 편지 한 통 잊어줘. 지은아. 나를 잊고 행복해져.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은은 무너졌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친구들은 소민이가 바람 피웠나 봐 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소민은 바람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의 희생이었다. 그녀는 소민을 잊으려 애썼다. 새로운 연애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소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매년 제주도에 가서 그 모래사장을 찾았고 홍대의 그 카페에서 소민의 빈자리를 보며 울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면 소민의 미소를 떠올렸다. 가을, 단풍이 물들면 소민의 붉은 스케치북을 생각했다. 겨울, 눈이 내리면 소민의 차가운 손을 그리워했다. 여름, 불꽃놀이를 보면 소민의 물이 불꽃처럼 타오르자 라는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지은은 카페를 유지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문득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박소민 씨의 유언장 집행인으로 지은 씨를 지정했습니다. 지은은 웃었다. 장난인가 싶었다.
하지만 소민의 죽음 소식이 현실이었다. 암이었다. 소민은 부산에서 병을 앓으며 가족에게도 숨겼다. 유언장에서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꽃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줘라고 적혔다. 그 이름은 지은의 가슴을 꿰뚫었다. 소민은 잊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 직전까지 지은을 사랑했다. 지은은 유골함을 안고 한강으로 갔다. 비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소민아, 나도 잊지 않았어. 영원히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유언장의 나머지 내용은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었다. 소민의 가족이 나타날 테고 그들의 분노와 슬픔이 지은을 덮칠 터였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명예, 사랑의 대가. 지은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유언장 집행을 위한 회의실은 서울 도심의 차가운 법무법인 건물 안에 있었다. 지은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소민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채 문을 열었다. 공기 중에 비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변호사, 중년의 남자가 안경을 고치며 그녀를 맞이했다. 김지은 씨, 박소민 씨의 지시대로 왔군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가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민의 가족 아버지 박 회장, 어머니, 그리고 동생 소연. 그들은 소민의 죽음을 알았을 테고 유언장을 봤을 터였다.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꽃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수치심, 분노, 아니면 무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소민 씨는 모든 재산 부산의 아파트, 건축 도면 컬렉션, 그리고 은행 예금 5억 원들 지은 씨에게 물려줍니다. 조건은 하나, 소민 씨의 유골을 제주도의 그 모래사장에 뿌리는 것.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5억 원. 소민은 그런 돈이 있었나? 그녀는 건축가로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건. 왜? 지은이 중얼거렸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소민 씨가 말하길 가족은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라고요. 그리고 이 편지입니다. 우 봉투를 건넸다. 소민의 필체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지은아,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쯤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미안해. 왜 그렇게 늦게 떠났는지. 암 진단받은 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어. 아버지는 나를 망나니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 우리 코드 이름으로 유언장을 썼어. 너만 알 테니까. 재산. 그건 내 카페를 키우라고. 내 꿈. 그 시집 내는 데 써. 소민이가 사랑한 지은의 꿈. 제발 나를 용서해. 그리고 잊지 마오. 푸른 하늘 아래 내 꽃은 영원히 피어. 지은의 눈물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회의실이 흐려졌다. 소민의 편지는 그들의 추억을 되살렸다. 부산으로 떠난 후 지은은 소민의 소셜미디어를 지켜봤다. 소민은 가족의 결혼 압박에 시달리며 가끔 제주의 사진을 올렸다. 바람이 부는 날 누군가 생각나네. 그 누군가는 지은이었다. 지은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울었다. 이제 그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 앞에서 소민의 동생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25살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소민과 닮은 날카로운 눈매. 언니의 돈을 왜 내가 가져? 너 언니랑 무슨 사이야? 소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유골함을 더 꼭 안았다. 소연아, 소민이가 원한 거야. 소연이 비웃었다. 원한 거? 언니는 가족을 버렸어. 아버지 사업 망한 것도 언니 탓이야. 그런데 왜 너 같은 여자가.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비정상이었다. 뉴스에서조차 동성애는 서구의 병폐로 치부됐다. 소민의 가족은 그걸 알았을까? 소민이 왜 떠났는지.
소연은 유언장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꽃이 뭐야? 언니의 연인. 남자 이름도 아니잖아. 지은은 침묵했다.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소민이가 내게 편지 썼어. 읽어봐 라고 속삭였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소연은 울며 무너졌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저기가 녹아들었다. 소연은 소민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 속에서 소민은 홀로 고통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이 오늘 비 때문에 우울하시네요 라고 웃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가짜였다. 밤이 되자 소민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잊지 마.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사진을 봤다. 둘이 제주에서 찍은 셀카. 소민의 팔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고 배경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 사진 아래 우리 꽃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울었다. 소민은 잊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했다. 다음 날 소연이 카페에 왔다. 언니의 유골. 제주에 뿌려줄래? 나도 갈게. 지은은 놀랐다. 소연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너 우리에 대해 궁금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쉽지 않잖아.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연은 동생으로서 소민의 일부였다. 둘이서는 제주행 티켓을 끊었다. 비행기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까? 제주에 도착한 그날 검은 모래사장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소연이 유골함을 열었다. 언니, 가세요. 자유롭게 흰 재가 바람에 흩어졌다. 지은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소민아, 푸른 하늘 아래서 피어라.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소연아, 유언장 소송 걸 거야. 그 여자한테 돈 하나도 안 줘. 지은의 평화는 깨졌다. 가족의 분노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소민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지은과 소연은 모래사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제가 바다로 스며들자 소연이 중얼거렸다. 언니는 항상 자유로움을 꿈꿨어. 건축 도면에 바람의 집이라고 적힌 스케치가 많았어. 그런데 왜 가족한테 말 안 했을까? 지은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민이는 가족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았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었어. 패션 디자이너 꿈,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포기할 뻔했어. 언니의 유언장이 나한테도 용기를 줬어. 둘이서는 제주의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밤에 지은은 소민의 도면 컬렉션을 펼쳤다. 유언장에 따라 부산 아파트에서 가져온 상자였다. 한 장의 도면에 지은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옥 스타일의 작은 집, 지붕에 꽃 문양이 새겨진. 이게 나를 위한 거였어. 지은이 속삭였다. 소연이 웃었다. 언니가 너한테 집을 지어주려 했대. 사업 망하기 전에 몰래 설계했어. 지은의 가슴이 아렸다. 소민은 떠나면서도 지은의 미래를 그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소송이 시작됐다. 박 회장은 법정에서 딸의 정신 이상으로 유언장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증인석에 섰다. 변호사가 물었다. 소민 씨와의 관계는? 지은은 숨을 골랐다. 한국 법정, 기자들의 플래시.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그래서 소민이가 자살한 거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소민은 자살이 아니었다. 암이었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소민이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했어요. 그 코드 이름은 우리 비밀이에요.
그녀가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지킨 거예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비극적 사랑,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지은의 카페는 문을 닫아야 했다. 손님들이 기상한 여자라고 수근거렸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LGBT 권리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수적인 가족 중심 문화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집에 틀어박혔다. 소연이 찾아왔다. 오빠. 아니, 아버지가 후회하세요? 언니의 병원 기록 봤대요. 암이었어요. 왜 숨겼는지 소연의 말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소민이는 가족을 보호하려 했어? 내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싫었어. 그날 밤, 지은은 소민의 도면을 보며 울었다. 지은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안쪽에 작은 정원, 푸른 하늘을 향한 창, 소민의 사랑이 새겨진. 지은은 결심했다. 카페를 재개장하고 소민의 도면을 전시할 거야. 소민이의 꿈을 살려보자 소연이 도왔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도면에 옷 디자인을 더했다. 언니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자.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박 회장이 지은을 찾아왔다. 늙은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내가 소민이를 유혹했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차를 따랐다. 전통차, 녹차의 향이 방을 채웠다. 회장님, 소민이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건 고통이에요. 결혼 압박, 명예. 하지만 소민이는 행복했어요. 저와 함께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사업 망한 후 소민이한테 화풀이 했어. 결혼 강요한 거 후회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은은 놀랐다. 이 강한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 소민이의 유골. 제주에 뿌린 거 알았어. 나도 가봤어. 그 모래사장에서 소민이의 그림자가 보였어. 박 회장의 고백에 지은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유언장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돈은 내 거야. 대신 소민이의 이야기를 들려줘. 지은은 밤새 이야기했다. 홍대 카페에서의 첫 만남, 제주의 키스, 부산으로의 이별. 박 회장은 듣다 울었다. 내 딸 그런 사랑을 했구나. 내가 모른 척했어? 소송은 취하됐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소민의 반대,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사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카페 재개장 날 소연이 전시회를 열었다. 소민의 도면과 지은의 시가 어우러진. 손님들이 모였다. 이게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예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소민이와 제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도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날 지은은 소민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잊지 마. 그녀는 잊지 않았다.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 카페의 전시회는 예상 외의 성공이었다. 소민의 도면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현대 한옥의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LGBT 스토리는 조용히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민과 지은의 사랑, 나도 용기 내야겠어 라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소민의 죽음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 한국의 봄, 벚꽃 축제가 열리던 날 카페는 꽉 찼다. 소연이 디자인한 티셔츠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나다를 입은 젊은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지은에게 고마워요, 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카페에 나타났다. 60대 중반, 전통 한복을 입은 모습은 여전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보지에 내 사진이. 그런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차를 따랐다. 엄마, 소민이는 제 사랑이었어요.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한국 여자는 집안이어야 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 혼자 키웠어. 그런데 내가? 동성애자라니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의 세대, 전쟁 후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들. 사랑은 생존이 아니었다. 명예와 혈통이 전부였다. 엄마, 소민이는 죽었어요. 암으로. 유언장에서 저한테 모든 걸 남겼어요. 그건 사랑의 증거예요. 지은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돈 버리고 평범하게 살아. 남자 만나서 결혼해.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엄마, 저는 소민이를 사랑해요. 영원히. 어머니는 카페를 나서며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라고 내뱉었다. 그 말은 지은의 상처를 후벼 팠다. 밤에 그녀는 소민의 도면을 안고 울었다. 소민아,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거야? 소연이 위로하러 왔다. 지은 언니, 나도 아버지랑 싸웠어. 유언장 인정하라고. 이제 아버지는 변했어. 언니의 도면으로 작은 박물관을 짓자고 해. 지은은 놀랐다. 박 회장의 변화. 그는 소민의 죽음 후 사업을 접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소민이가 사랑한 걸 내가 지켜야 해. 그의 말이었다. 가족의 화해는 시작됐지만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여름이 왔다. 지은은 제주에 다시 갔다. 이번엔 혼자. 모래사장에서 그녀는 소민의 유골이 스며든 바다를 봤다. 소민아, 나 어머니랑 싸웠어. 내 가족은 용서하는데 내 가족은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20대 후반, 짧은 머리에 자유로운 옷차림. 여기서. 소민 씨 이야기 들었어요. 카페 전시회 봤어요. 저도. 비슷한 사랑을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 과거 연인과 이별한 레즈비언이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캐나다 갔었어요. 돌아와서 당신 이야기 듣고 용기 났어요.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다. 연인이 가족 압박에 못 이겨 떠난 거였다. 소민 씨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소민이는 죽어서도 나를 용서했어요. 그 만남은 지은에게 새로운 빛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어진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카페에서 LGBT 모임을 열었다. 소연의 도움으로 작은 워크숍. 사랑의 설계도라는 이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 여자는 전마가 알면 쫓겨날까 봐라고 울었고, 다른 이는 직장에서 차별받아요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소민의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소민이는 이 집을 나에게 그렸어요. 우리 모두의 집, 안전한 공간. 눈물이 흘렀다. 그 모임은 커뮤니티가 됐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문이 다시 왔다. 이번엔 사과였다. 지은아, 내 카페 봤어. 보지에. 내가 용감하다는 기사. 어머니의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소민이, 좋은 애였구나. 미안해.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이해해 주실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내 사랑 지켜줄게. 가족의 화해 속 지은은 소민의 재산으로 지은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소연과 박 회장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 커뮤니티 센터. LGBT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개관식 날 지은은 연설했다. 소민이는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언장에서 우리 비밀을 적었죠. 사랑은 잊히지 않아요. 영원히 피어나요. 지은의 집 건축은 소민의 도면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한옥의 부드러운 곡선에 현대적 창문을 더한 디자인. 공사 현장에서 지은은 매일 소민의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 여기 꽃 문양을 새겨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소연은 옷 디자인으로 센터의 인테리어를 장식했다. 언니의 사랑을 입히자. 박 회장은 자금을 대며 소민이의 꿈을 실현시켜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도왔다. 전통 한지 공예로 벽을 꾸몄다.
내 사랑, 아름다워. 가족들의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싹텄다. 건축팀 중 한 명, 젊은 남자 건축가가 이 센터가 LGBT용이라니 이상해라고 중얼거렸다. 소문이 퍼졌다. 박 회장 딸의 레즈비언 연인 때문에 돈 쓰는 거, 현장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지은은 팀 미팅에서 말했다. 이 집은 소민의 사랑이에요. 누구나 환영해요. 싫으면 떠나세요. 그 남자는 떠났다. 하지만 그 사건은 지은을 흔들었다. 소민아, 아직도 싸워야 해. 민지가 도왔다. 모임에서 만난 후 그녀는 자원봉사자가 됐다. 나도 스토리 있어요.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니 다시 숨바꼭질 둘이서는 밤늦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닿을 때 지은의 가슴이 떨렸다. 민지 씨, 소민이처럼 느껴져. 민지는 웃었다. 소민 씨를 존경해요.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 말은 로맨틱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소민을 배신하는 걸까? 여름 끝, 센터 개관 전야제. 지은은 소민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잊지 마. 하지만 민지의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개관식. 손님들이 몰렸다. 정치인, 예술가, LGBT 활동가. 지은의 연설, 이 집은 소민의 유언이에요.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꽃, 그 이름은 사랑이에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내 딸 소민이 용서해줘. 이제 내 사랑을 지킬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꽃을 던졌다. 지은아, 자랑스러워. 개관 후 센터는 활기찼다. 워크숍, 상담, 아트 클래스. 한 10대 소녀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민지와의 감정은 깊어졌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지가 고백했다. 지은 씨, 소민 씨를 잊지 말아요. 하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소민이가. 그날 밤 지은은 제주로 갔다. 모래사장에서 그녀는 소민에게 물었다. 용서할 수 있어? 새로운 사랑을 위 파도가 대답했다. 돌아와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함께 가자. 소민이의 집에서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소민의 축복처럼. 하지만 반대가 왔다. 보수단체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뉴스가 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문 닫아. 위험해. 하지만 지은은 버텼다. 엄마, 이게 소민이의 유산이에요. 소연과 민지가 함께 서 있었다. 가족, 연인, 친구, 그들은 지은의 버팀목이었다. 시위 속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내 손녀가 여기서 도움받았어. 고마워. 작은 변화였다. 지은은 믿었다. 사랑은 이긴다. 가을이 깊어지던 날, 지은의 집은 위기를 넘겼다. 시위는 활동가들의 반발로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센터의 지지가 늘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소민아, 내가 준 용기로 새 사랑을 시작해. 그녀의 마음은 치유됐다. 카페에서 민지가 소민의 도면을 보며 말했다. 이 집, 우리 둘이 살자. 지은은 웃었다. 그래, 푸른 하늘 아래서. 박 회장은 센터에 정기 후원금을 보냈다. 소민이 대신 내가 할게. 우소연은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다. 언니의 사랑 테마로 어머니는 한지 클래스 강사가 됐다. 내 꿈, 엄마도 함께. 가족의 화해는 완성됐다.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지은은 소민의 기일에 제주를 찾았다. 이번엔 민지와 함께. 모래사장에서 둘이 손을 잡고 섰다. 소민아, 고마워. 내 유언장이 우리를 연결했어. 눈꽃이 피었다. 지은의 시집이 출간됐다. 제목,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꽃.
소민에게 바쳤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소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 한국의 차가운 사회 속 지은은 빛이 됐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영원히.